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애터미에 와서 150회 이상 강의를 했는데 강의의 내용은 일이관지 하나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태도. 다시 말하면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무슨 능력도 아니고 태도, 즉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가짐, attitude. 그래서 미국의 이 성공학, attitude, 성공학을 강의하는 이 강사들 그리고 성공 철학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attitude is everything 그럽니다. 태도가 전부다. 당신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결정된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소굴 대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거냐. 바로 소굴 대신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그보다 먼저 애터미는 단순히 돈 버는 장소로 처음에 출발하지를 않았어요. 평생학습.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게 평생학습이에요. 라이프타임 러닝. 왜 평생학습이 중요하냐면요. 과거 농경시대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그 대학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평생을 지식인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살았다고요. 과거 일제시대부터 고등고시에 합격을 하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사법고시죠. 행정고시, 예무고시 그런 것. 그 고등고시에 20대 합격을 하면은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대접받으면서 잘 살았어요. 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산업화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의사가 되면은 딸 가진 졸부들이 열쇠 3개 들고 쫓아와. 그걸 내가 봤어.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한의사거든. 한의대를 졸업하니까 중매쟁이들이 말이지 열쇠 3개씩 들고 줄을 서. 근데 지금은 사법고시 합격해서 변호사가 된다든가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가 된다든가 또는 의과대학 나와서 닥터가 된다고 해서 그게 평생 존경받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러면 그 직업이 나빠서 그러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는 어떤 직업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평생 소득과 평생 존경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산업화 시대에는 대학을 졸업하면 평생을 그 지식 가지고 써먹어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학을 졸업해도 또는 어떤 학교를 졸업해도 그 지식을 1년도 써먹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평생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를 출발할 때 애터미를 평생교육, 라이프타임 러닝 또는 컨티뉴어스 러닝의 하나의 문화를 만들자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돈을 사람보다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람보다 앞세웠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작년 그리고 금년 우리 리더스 클럽에서 계속 강조된 게 뭐냐 하면은 애터미는 돈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는 기업으로 만들자. 그게 주제였어요. 사람 냄새가 나야지 어떻게 돈 냄새만 풀풀 나면 되느냐. 그래서 애터미의 사원 첫 번째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영혼 그 자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간을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동반성장, 윈윈하는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회사를 만들자. 그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역시 태도, 소굴 대신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하는데 요
소자는 작을 소자니까 굴은 굽힐 굴자입니다. 우리가 굴복한다 할 때 굴자고, 대는 큰 대자, 신은 펼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성공하려면은 작은 굽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치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몸을 뒤로 움츠렸다 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뻣뻣하게 있어가지고는 멀리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보다 멀리, 보다 빨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작은 굽힘을 감수해야 된다. 지금 고사성어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이 가지는 세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요게 사기치는 거 아닌가? 이 사업을 할까 말까? 두 번째는 바로 한다면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요 문제예요. 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은 사람은 뭔가 좀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의문을 가져야 돼요. 무슨 사업을 하든지. 자,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하는데 아무렇게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이건 애터미 사업뿐만 아니고 구멍가게를 하든 자기 개인 사업을 하든 세 가지는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먼저 냉철한 이성, 이걸 차가운 머리, 쿨헤드라고 그럽니다. 쿨헤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음 공부가 더 중요합니다. warm heart, 따뜻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반드시 패가 망신한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그겁니다. 따뜻한 마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돈을 앞세우고 사람을 뒷전에 두는 바람에, 다시 말하면 사람을 자기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은 돈이 잘 벌려요. 그러다가 한 방 터지면은 패가 망신하는 게 바로 warm heart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부지런한 손발. 이게 몸 공부입니다. 그래서 머리, 마음, 몸이 하나의 일체가 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가운 머리는 합리적 판단 능력 또는 냉철한 이성이라고도 합니다. 냉철한 이성으로 내가 지금 여기 오셨으면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를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누가 좋다고 그러니까 하고 나쁘다고 그러니까 안 하고, 그것은요 자기의 주체적 삶을 살지 못하고 누군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최종 판단은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합법성, 이 회사가 합법적이냐. 그런데 합법성은요 지금 현재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등록해서 하고 있는 회사는 전부 거의 대부분 합법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합법성을 따지면 안 되고 사업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도 합법적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와이셔츠 한 장에 500만 원에 판다. 그거 죄가 돼요, 안 돼요? 죄 안 됩니다. 500만 원에 팔건 5천만 원에 팔건 그 죄가 안 돼요. 왜? 그걸 강매하지 않고 스스로 샀다면은 그건 죄가 안 돼요. 두 번째는 경영자의 도덕성과 경영 능력입니다. 두 개 다 갖춰야 돼요. 도덕성이 없어도 안 되고 경영 능력이 없어도 안 됩니다. 두 개를 다 갖춰야 돼요. 세 번째는 제품의 경쟁력. 이것은 아이템 구성과 품질 및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거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익 구조, 리워드 시스템, 마케팅 시스템인데, 다시 말하면 물건도 좋고 가격도 싼데 내가 죽으라고 일을 했더니 위에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다음은 비용 부담이에요. 이게 비용 지출이 많으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고 그랬거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비전,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봐야 돼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다음 교육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어떤 테크닉, 고객을 속이는 방법 등을 가리킨다면 그 회사 제품의 경쟁력이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경쟁력이 있는데 과대 광고를 하거나 허위 과대 광고를 하거나 또는 세뇌 교육을 하거나 또는 고객을 속이는 테크닉을 교육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교육 시스템도 잘 봐야 됩니다. 그다음 행사 시스템. 요란스럽게 턱시도 입고 드레스 입고 나와서 빵빠레 불고 하는 데는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끄럽게 정신을 빼가지고 뭔가를 감추려고 그런다고요. 일반적으로 순금은 도금하지 않습니다. 굴이나 도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사를 요란스럽게 하는데도 뭔가
좀 따져봐야 돼요. 동반성장. 우리 협력업체가 많은데 애터미만 돈을 버느냐, 애터미하고 협력업체가 모두 동반성장을 하느냐 하는 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따져봐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자, 바로 그럼 따뜻한 가슴으로 판단해야 할 게 있어요. 이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돈벌이가 되더라도 이게 옳은 일이냐 하는 걸 따져봐요. 내가 물건을 팔고 내가 돈을 버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내 돈 버는 게 아니냐 하면 따져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보람이 있어야 돼. 보람 있는 일이냐를 따져봐야 돼. 인간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보람 없는 일을 한 달 이상 하기가 힘들답니다. 미국에서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모집을 선착순, 그것도 나이 불문, 성별 불문, 건강 불문, 학력 불문, 경력 불문. 그러니까 긴가민가 해서 사람들이 갔는데 진짜 선착순으로 뽑았어. 선착순으로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광고대로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정시 퇴근이고 그 다음에 임금은 굉장히 많이 주고.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매우 쉽고도 편한 일인데 이 일에 보람이 없어. 이 회사에서 시킨 일이 이러한 A4 용지에 양쪽에 점을 이렇게 찍어 놓고 자를 대고 점을 연결하는 일이야. 얼마나 쉬워. 이게 무슨 뭐 연령이 필요 있어, 학력이 필요 있어, 경력이 필요 있어, 무슨 그래 손가락만 움직이면 할 수 있어. 양 종이에 찍어 놓고 줄을 긋는 일이야. 요거 땡 하고 하면 하루 1급을 빵빵하게 줘. 한 일주일 지나니까 감독한테 이거 왜 하는데요? 감독이 노트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줄을 그것을 만들면 되지 왜 우리한테 그러라 그래? 이렇게 된 거야. 한 달 후에 한 놈도 안 남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아무리 쉽고 페이가 많이 주어져도 보람 없는 일은 일주일을 하기가 힘들다 해요.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 밑 빠진 독에 물을 하루 종일 갖다 부으면 일당을 두각이 주겠다. 이거 며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못합니다. 일주일 하면은 벌써 한 3일 되면 우울증이 오죠. 우울증 오다 한 일주일 하면 이게 돌아 이제. 그러고 이 일을 시킨 놈이 누구냐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왜? 인간은 아무리 쉽더라도 보람 없는 일은 일주일 이상 하지 못한다 해요. 아무리 양심 없는 인간도. 그러니까 이 애터미 사업이 보람 있는 일인가 하는 걸 따져보셔야 됩니다. 우보천리, 일확천금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고 나고 가라앉고 불타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빨리. 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우보천리, 소고름으로 천리가 한다. 소 그거 꾸역꾸역 가는데요. 소 가는 것 보세요. 절대 뒤로는 안 가요. 계속 앞으로만 가. 그러다 가다 보면 천리를 간다는 얘기예요. 자, 소굴 대신 말은 조금 굽히고 크게 편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애터미 사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비우호적이에요. 다단계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비우호적인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걸 혁파해야 되느냐? 작게 굽히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놓으면 그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논리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고정관념을 바꾸기가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잠욕구영이라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시 욕됨과 오랫동안의 영화예요. 이 말이 고전에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유종원이라는 당송 8대, 당나라 사람인데요. 당송 8대가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주 유명한 문인인데 자기 친구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런데 자기 친구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 학자에게 편지를 썼어. 처음에는 듣고 놀라고 조금 있다가는 의심스럽게 생각하다가 지금은 매우 기뻐합니다. 일어났어요.
당신에게 위로를 해줄까 하다가 축하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뭐 뚱땅지 같은 편지를 보냈어요. 불이 불나서 집이 다 타버렸는데 축하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뒤 학자가 그 편지를 설명해 놨어요. 소굴 대신. 지금 작은 재앙, 작은 화를 딛고 크게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딱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유종원이라는 대학자가 그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당신은 더 크게 성공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경동이라는 사람이 왕 옆에 왕 비서였어요. 이 사람이 황해도로 좌철을 당했어. 근데 조선시대 황해도가 문제가 많았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도둑놈들이 많아, 도둑놈들이. 그런데 임금의 지금 같으면 청와대 비서실에 있다가 지방으로 좌천돼 버린 거예요. 제일 어려운 데로. 사람들이 이경동이 좌천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썼냐 하면 그건 모르는 소리다. 우리 임금님께서 저 사람의 능력을 테스트해 보려고 가장 어려운 데로 보낸 거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잘 처리하면 아마 더 크게 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임금님이 소굴 대신을 지금 시험해 보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잠시의 어려움을 참고 그것을 바탕으로 노력하면 더 큰 성취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 이런 거죠. 개구리가 이 파리를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뻣뻣이 서서는 못 잡아요. 여기서 튀어 올라서 잡아야 되거든요. 마찬가지 올림픽 100m 스프린트에서도 이렇게 해서 뒤에 이 발판을 팍 차고 나가는 거지, 나는 굽히는 건 싫어, 뻣뻣이 서서 출발할래, 그러면 우승할 수가 없어요. 기록이 좋을 리가 없죠. 자, 과하지요. 중국에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가 주나라 시대인데 500년입니다. 무려 500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년간 전쟁으로 나라를 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대예요. 그 시대를 마감한 게 진나라 진시황이라는 사람이에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해서 여러 제국들이 하나의 대제국으로 통일된 게 진나라입니다. 그런데 500년간 다투어서 천하를 통일했는데 망하는 것은 15년 만에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성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망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려요. 그래서 바로 차가운 머리,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뜻한 가슴이 없었어요. 이 진시황은 냉철한 이성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 위에서 나라를 얻을 수는 있지만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어요. 칼로 나라를 얻을 수는 있는데 칼로 나라를 다스리지가 않습니다. 칼로 다스리면 누가 일어나요? 민중이 일어납니다. 민중이. 그래서 15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천하가 지금 이제 다시 주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천하의 주인 자리를 놓고 영웅호걸들이 각지에서 일어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황후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찌질이 2% 부족한 유방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유방이 이겨서 한나라 한고조가 되고 한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황후하고 유방은 게임이 되지를 않아요. 황후는 대대로 초나라의 장수 집안이고 귀족 집안이에요. 거기다가 그 황후의 힘을 역발상 기계세라고 그랬어요. 산을 뽑아버릴 힘과 천하를 뒤덮어버릴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는 장수가 황후 장수였어요. 유방은 한나라를 세우는 한고조인데 한나라 때 써진 사기에도 그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없어. 이름이 있기는 있는데 할매, 할아버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잘것없는 출신이에요. 그것도 황후는 그 당시에 초나라 장수였고 유방은 우리나라 같으면 면석이 정도, 면장 정도, 요 정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유방이 이겼냐 말이에요.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황후는 자기가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똑똑한 것을 인정하지를 않아. 지가 잘 똑똑해.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 유방은 지가 2% 부족하니까 다 털어.
지가 자기를 알아. 그래서 이긴 거예요. 자, 이제 의사결정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은 반드시 선택을 의미하는데 선택은 어느 하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결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어요. 돈과 명예, 권력을 동시에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패가 망신해요. 다시 말하면 어느 하나를 가지면 어느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이라는 것은요, 요거예요. 이쪽으로 가기로 했다면 이쪽 경치는 포기해야 돼요. 두 개를 다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게 옛날에 어떤 왕국의 임금님이 학자들한테 이놈의 세상에 무슨 놈의 책이 이렇게 많느냐 말이야. 내가 바빠 죽겠으니까 그 책을 한 권으로 줄여라. 그래서 한 권으로 줄여서 갖다 드렸더니 읽으려고 보니까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이 한 권을 한 줄로 줄여라.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한 줄로 줄여라. 그래서 학자들이 가져온 게 요거예요. 한 줄로 줄인 게 Nothing is free in the world.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요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두 개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고등학생이 공부를 할 것이냐 데이트를 할 것이냐. 데이트를 한다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포기해야 돼요. 공부를 한다면 데이트하는 기회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데이트하면서 책 가지고 공부한다? 그거 잘 안 돼요. 반드시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에요. 요게 이렇게 되고 싶으면 공짜로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요런 과정을 거쳐서 팔딱 뛰게 돼 있단 말이죠. 다이어트도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뭔가 어떤 기회를 상실해야 돼. 포기해야 돼. 먹는 기쁨을 포기하든가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운동하든가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애터미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소득에는 즉 자기에게 들어오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요. 하나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생계소득이라든가 경제적 자유, 폭넓은 인간관계 유지, 봉사, 기여, 자아실현, 그리고 리더십 발휘, 강의 기회, 또는 노후 준비, 국내 여행, 또는 당당함, 돈이 있으면 당당합니다. 자신감. 이런 것들이 효과의 이펙티브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베네핏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애터미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천댁이라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라고 보면 그게 공짜로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좌측에 반드시 비용을 투입해야 돼요. 뭔가를 희생해야 돼요. 희생하지 않고 오른쪽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희생이 뭡니까? 체면, 자존심, 위신, 속상함. 속이 있는 대로 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코스트예요. 그 다음에 시간, 취미생활, 늦잠 자는 것도 참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포기해야 된다고. 여가를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TV 시청이라든가 여행도 제한을 해야 돼요. 노는 거 다 놀고 오른쪽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 가족이 제일 세게 반대해. 그 다음에 친구, 친인척, 그 다음에 노력 투입, 육체적 피곤함, 그리고 귀찮음,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코스트고 이 코스트를 지불할 때만 오른쪽에 베네핏이 나온다. 어떤 혜택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모든 개인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져요. 개인은 전부 다 자기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것이 요것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은 사업을 할 겁니다. 요것이 똑같다 그러면 할까 말까. 만약에 이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해요. 체면, 자존심, 속상함이 훨씬 큰 가치가 있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보다 노후 준비라든가 당당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에 더 크게 가치. 이게 전부 다 어떤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인의 효용함수 속에서 정성적으로, 다시 말하면 퀀티티브, 정성적으로 질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크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얼마 전에 MBC 텔레비전에서 어떤 펀드 설계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상당한 이 중견기업의 부장의 평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평생 이 재무 설계를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현재 중견기업이 부장 정도 되니까
월 받는 것이 한 800만 원. 그러니까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재무 설계사가 나와서 그 PD가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그러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뒷골목에 그 폐지 줍는 영감님 있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요. 그게 딱 맞아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이 양반은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왜? 지금 은행 대출해서 집 샀는데 원리금도 지금 많이 남아 있고 부모님 살아계시고 아들 학교 다니고 어떻게 사냐. 저축한 돈은 없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효용함수의 주관성이 있지만은 효용함수를 평가할 때 장수시대라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장수시대. 앞으로 60세에 정년퇴임해도 100세까지면 40년을 사셔야 되는데 40년을 사시면 30년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준비가 안 되면은 여기 무슨 말은 좋지 자원 여기 앞에 없어요. 자원 그 말은 고물상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고물상 지금 차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는데 차 잘 간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자, 결론 전거 후공입니다. 요 거자는 거만할 거자입니다. 거만할 때 거자고 공은 공손할 공자입니다. 전거 후공이라는 말은 전에는 나한테 거만하게 굴더니 왜 지금은 나한테 공손하게 구십니까? 그 말이에요. 이것도 사마천의 사기 소진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때가 춘추전국시대 이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중국 역사에서 500년 동안의 혼란기니까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던 시기입니다. 이때 전국시대 7개 나라 전국 7웅이 남게 되는데 이쪽에 연나라 우리가 북경을 연경이라고 하는 게 이 연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조나라, 제나라 지금 산동반도죠. 위나라, 한나라, 초나라, 진나라 이렇게 남습니다. 그런데 소진이라는 사람은 요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가 강력하기 때문에 요 진나라가 계속 동쪽으로 침공을 해오니까 소진이라는 사람이 요 6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6개 나라가 이렇게 합종체계라고 그러는데 종으로 동맹을 맺으면은 진나라가 침공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요 왕들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서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고향에 왔더니 형수가 자기를 아주 개차반 취급을 해. 형수가.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전부 다 자식 말이야. 일은 안 하고 무슨 혓바닥만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저 거지지. 심지어는 자기 마누라까지도 아주 남편을 우습게 생각을 해.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소진이 드디어 화가 나가지고 1년 동안 틀에 박혀서 공부를 했어. 근데 1년 동안 병법 공부를 했는데 뭘 알았냐 하면은 인간의 심리, 지금 같으면 심리학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단숨에 요 6나라를 동맹을 맺어가지고 진나라에 대항을 하니까 이게 합종체계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한나라의 재상이 되기도 어려운 시대에 소진이라는 사람이 6나라의 재상을 겸합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6개 국가에 다 해 혼자. 이렇게 돼가지고 고향에 갔더니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거만하게 했던 형수가 얼굴을 못 쳐다봐 이렇게.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소진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형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왜 얼굴을 못 두고 그러십니까? 전에는 나한테 그렇게 거만하게 구시더니 그러니까 전에는 가람뱅이였고 지금은 돈도 많고 높은 사람이잖아요. 다 그래 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진이 한탄을 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내가 없고 거짓 신세일 때는 나를 그렇게 구박하더니 내가 돈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그렇게 한탄하는 게 전고후공이에요. 그러니까 소굴대신이라는 게 작은 굽힘이 없으면 큰 폄이 없다. 작은 수모를 참지 못하면 큰 성공도 없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그렇게 존경받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하고 나를 있는 대로 밟으세요. 나중에 후공하세요. 그러면 돼요. 후공하세요. 바로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가짐의 태도는 무슨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가짐. 작은 태도의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윈스턴 처칠. 당신의 재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위치를 결정한다. 재능 그 별 필요 없습니다. 애터미 사업에서는 1%만 있으면 돼요. 태도, 내 마음가짐, 내 낮아진 겸손. 마지막에 있죠. 겸손이 섬긴다. 요게 당신의 위치를 결정할 거다. 당신의 직급을 결정할 거다. 그다음에 당신의 인생에 맞게 상황을 조정할 수는 없다. 이 시대를 어떻게 조정할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 맞게 당신의 태도를 조정할 수는 있다. 태도는 마음가짐이다. 멘탈 애티튜드예요. 정신 자세, 마음가짐. 나쁜 태도는 펑크난 타이어와 같다. 만일 당신이 그걸 갈아끼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아무 데도 갈 수 없다. 아무런 성공도 할 수 없어요. 태도를 안 바꾸면. 승리한 자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한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이건 아주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보천리가 요거예요. 우보천리. 계속 꾸역꾸역 가다 보면 천리를 갈 수 있다. 월천댁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애티튜드. 영어 알파벳 순으로 하면 전부 합해놓으면 100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능력은 1%입니다. 1%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태도와 관련되는 것이고 이걸 합하면 100점이 되고 신사숙녀가 됩니다. 신사숙녀가 되면 반드시 성공하실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리치, 부자라고 할 수도 있고 레비뉴,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멋있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자, 3년 후, 5년 후에 전부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